네, 교과서 92쪽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경제생활. 국내 총생산이란 무엇일까? 자, 생활일기 볼까요? 경제 규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동차 생산량 A국은 200만 대, B국은 100만 대 생산하고 있네요. 질문, 자동차만 생산한다면 두 국가 중 어느 국가의 경제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네, 별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A국이 되겠네요. 자동차만 보고 판단할 때는요. 2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해 보자.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생산량 규모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교과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국내 총생산의 의미.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이 국내 총생산 GDP이다. 최종 생산물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생산하고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므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진다. 되어 있네요. 네, GDP 밑에 궁금한 개념 Q&A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국내 총생산 GDP는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에요. 이와 달리 국민 총생산 GNP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와 외국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죠. 첫 번째로 GDP는 뭐의 약자냐면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입니다. 네, 발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생산, 국내에서 총생산을 뜻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GNP의 개념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GDP라는 개념을 안 배우고 GNP를 배웠는데 GNP는요. 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입니다. Gross National Product. 궁금한 개념 Q&A 나와 있듯이 GDP는 우리나라 그 땅덩어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총생산량을 뜻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생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했던 관여치 않고 무조건 우리나라 국경 안의 개념이 더 중요하고요. 반면에 GNP는 우리나라 사람 국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 플러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활동해서 생산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플러스를 했던 것이죠. 즉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진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GNP,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중요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 규모 활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가서 생산하는 활동보다는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하는 활동의 가치가 활동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GDP를 좀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인구가 많은 국가는 국내 총생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 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죠. 이게 그래프로 보면. 근데 중국의 인구가 우리나라 10배 훨씬 더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으로 보면 20배가 훨씬 넘거든요. 우리는 5천만이고 그게는 13억이니까. 그러니까 1인당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제활동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보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1인당 GDP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GDP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좀 개념을 잡아두시고 93쪽 보겠습니다. 네, 국내 총생산 총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금 배웠죠? 생산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한 것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한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여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가 외국에 공장을 세워놓고 만든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두 번째, 일정 기간 생산된 1년 동안 새로 생산한 것만 포함한다. 작년에 생산한 재고품이나 중고품을 올해 거래하더라도 올해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야 되는데요. 재료나 부품은 제외하고 최종 생산물만 포함해야 한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에 이미 각종 재료나 부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 핸들도 들어가고 시트도 들어가고 뭐 에어백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핸들 주고 받은 돈 더하고 그 다음에 시트 주고 받은 돈 더하고 에어백 설치하고 주고 받은 돈 다 더하고 거기에다가 최종 자동차 가격까지 더하면 이거 너무 뻥튀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를 위해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핸들이나 시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최종 자동차 생산물의 가격만 최종 생산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GDP에. 알겠죠? 네 번째,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인데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직접 길러 먹는 채소나 집에서 하는 요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경제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지하경제. 지하경제는 말 그대로 그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밀수,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마약, 그 다음에 사채, 그죠? 그 다음에 무허가 노점상, 현금만 받고 뭐 카드라든지 현금 누수 안 해주는 그런 노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수입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자료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GDP는요, 실질 GDP는 지하 경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좀 국가 경제가 투명하지 않은 이런 후진국 국가일수록 지하 경제의 규모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생각보다 그 1인당 그 국내 총생산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선진화된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지하 경제의 규모가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나라의 경제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지하 경제가 좀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는 맞겠죠. 질문 보겠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는지 설명해보자. 어때요? 네, 이건 너무 좋죠.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차를 만들어주네.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2번, 내 방의 커튼을 집에 있는 천으로 가족이 직접 만들 때와 커튼 업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살 때 각각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시해보자. 가족이 직접 만들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는 어떻게 신고 안 할 거잖아요. 그 국가에 우리 얼마 들었습니다라고 신고 안 할 거잖아요.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 안 되겠죠. 반면에 업체에서 사면 당연히 시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3번, 스마트폰의 가격과 그 속에 포함된 부품의 가격까지 모두 더해서 국내 총생산을 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떻게 되죠? 아까 내가 자동차 얘기했죠. 너무 뻥튀기가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너무 뻥튀기가 돼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더해서 국내 총생산을 구한다.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할까? 생각 열기. 우리 경제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1990년대에는 339만 대가 등록이 됐다면, 2015년은 2099만 대. 네, 지금은 2020년, 5년이나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겠네요.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차 한 대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집에 엑셀, 르망, 쉐로, 예전에 포니 이런 자동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 차 없는 가정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요즘 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차가 이제 한 대가 아니라 이제 두 대, 세 대인 가정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죠. 먼 거리를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가 있게 되었죠. 좋은 점만 있습니까?
아니죠. 대기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교통 체증도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2번, 우리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한 다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례는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라고 봅니다. 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뭐 아무 데서나 학습할 수도 있고 아무 데서나 장을 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예전에 선생님이 집에 항상 가면은 친구들 집에 가면 백과사전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백과사전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백과사전보다 오히려 더 인터넷이 더 낫거든요. 백과사전을 한 번 사면 또 못 사잖아요. 뭐 1년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핸드폰 인터넷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랑 연관이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개인 자가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놀러 가기도 좋아졌죠. 여가 증가도 됩니다. 관광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물론 주 5일제도 큰 영향을 했지만 대중교통만 타고 돌아다니면 구석구석 가기 어렵잖아요. 맛집 찾아 구석구석. 근데 승용차의 증가로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다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병원과 의사의 수도 증가해서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좁은 공간에서 옹기종기 참 살기는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우리 생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며 일자리가 많아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소득도 증가한다. 또한 이전보다 양질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복지 혜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도 있다. 평균 수명과 여가가 증가하는 등 삶의 질도 좋아진다. 이처럼 경제 성장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마련하여 주므로 모든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경제활동의 변동 볼까요? 경제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내 총생산이 많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진다. 반면에 어떤 때는 경제활동이 순조롭지 않아 경기가 나빠진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회사가 월급을 줄이거나 직원을 자르겠죠. 그러면 월급이 줄어든 사람은 소비를 줄이겠죠. 잘린 사람은 당연히 소비를 자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물건이 또 안 팔리겠죠. 그러면 또 감원하고 자르고 월급 줄이고 월급 줄이면 또 소비 안 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있잖아요. 저축만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써야 경기가 돌아간다. 그 말을 제가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렇듯이 이렇게 한번 틀어져 버리면요.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궁금한 Q&A에 경제 성장률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뭐를 기준으로 경제가 성장했고 경제가 나빠졌고 이걸 알 수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답변. 경제 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계산한 것이에요. 즉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인데 쉬워요. 즉 전년도 실질 GDP 분의 올해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작년 실질 GDP를 뺀 거예요. 즉 금년이 작년보다 더 좋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반면에 작년이 더 좋았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죠. 절대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실질 GDP는 기준이 되는 연도의 가격을 정해 적용해서 구한 국내 총생산이고 명목 GDP는 그 연도의 가격을 적용해서 구한 국내 총생산이에요. 자,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GDP라고 하면 좀 쏙 편할 텐데 실질 GDP라는 실질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실질 GDP와 명목 GDP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경제성장률은 그냥 GDP를 하지 않고 실질이라는 말을 꼭 집어서 표현했을까요? 네, 그러면 명목과 실질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이란 경제 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그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실질 국내 총생산, 국내 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추동 생산물의 수량의 기준연도, 현재로는 2000년을 말합니다.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 측정치이므로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 생산 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낸다. 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원짜리 하던 물건이 12,000원이 됐어요. 근데 생산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되죠? 만원짜리가 12,000원이 됐다. 그러면 20% 올라가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생활 수준은 어때요? 똑같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왜냐? 물건값이 더 비싸진 것 뿐이잖아요. 근데 물건값이 단지 비싸졌다는 이유로 경제성장률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GDP는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GDP가 올랐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GDP가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오히려 더 힘들거나 그냥 가격이 올랐을 뿐이에요. 총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GDP가 하나하나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최종 생산물의 가치, 즉 금액으로 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GDP가 올랐다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명목 GDP는요. 수치적으로는 올랐다. 근데 실질 GDP는 기준을 삼아요. 현재로서 2000년 기준으로 가격을 따져서 실제로 생산량이 증가했느냐 마이너스 됐느냐를 따지는 것이 실질 GDP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은 명목보다는 뭘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네, 실질 GDP를 해야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우리는 현재 2000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느냐 이 가격을 따져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표 볼까요? 글자. 명목 GDP의 계산 방법은요. 해당 연도의 시장 가격 곱하기 최종 생산물의 총계입니다. 뭐 간단하죠. 근데 실질 GDP는요. 기준 연도를 정했어요. 현재로는 2000년 기준으로 시장 가격 곱하기 최종 생산물의 총계입니다. 그 연도에는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였냐를 적용해서 시장 가격을 나타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을 곱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정확한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95쪽까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솔직히 수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분의 활동 시간, 질문하는 시간, 질문 받는 시간, 또 여기저기 뭐 여러분들 지도하는 시간, 수업 잘 듣고 있나, 책 봐라, 뭐 이런 시간까지 포함해서 45분이 후딱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주로 이렇게 말로 설명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활동하는 시간을 적용 안 하니까 실제로 영상 찍는 시간은 뭐 20분 남짓이라도 진도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르게 좀 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도가 너무 지금 빨리 나가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뭐 단순히 진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할 때를 생각하면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나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5쪽을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